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어저께 제가 이 SBS를 저희 구독자분들 또 구독자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영상으로도 한번 찍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단기 고점이 나오고 장 초반에 갭상을 띄운 뒤에 바로 장 시작과 함께 주가가 빠르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가격대는 24,350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방어를 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이 고점이 진짜 고점 시도가 나온 것이고 또 혹시나 앞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또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SBS에 대한 재료, 넷플릭스와의 그 계약, 그리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눈에 보이는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렇게 단기적인 눌림목 뒤에 저는 분명 다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단기 고점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 이게 주가 내려간다라고 해서 막 매도를 하셨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개인들의 매수도 많지만 개인들의 매도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일단 기관들에서 어느 정도의 좀 매도세가 장 초반부터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눌렸다 다시 간다라고 하면, 만약 눌렸다 다시 간다라고 하면 이게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눌릴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스텝에 우리가 목표가를 또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할지, 그리고 지금 나오는 재료가 과연 지금 시가총액이 약 4,500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가총액을 우리가 적정 시가총액은 한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넷플릭스와 손잡은 SBS가 앞으로 계약 규모가 연간 500억 이상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적자를 보던 이 SBS가 이번에 넷플릭스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앞으로 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약 1,000억 원대 적자를 내던 이 기업이 앞으로 거의 많으면 연간 3,000억에서 연간 4,000억까지도 충분히 앞으로 흑자까지 낼 수 있다라는 지금 목표치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최대고요. 앞으로 이렇게 최대 목표치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저는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그 기대감에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 증권사들에서는 뭐 4만원, 목표가를 4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는 있는데 우리가 주가가 결국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고점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주가가 무조건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앞으로 눈에 보이는 수급, 눈에 보이는 돈, 또 눈에 보이는 수치,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앞으로 목표가를 어디다 두고 우리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뭐 넷플릭스와 계약을 한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엔터 쪽이나 방송국 쪽에서 특히나 방송국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예능과 드라마가 가장 큰 매출과 영업이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SBS는 그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공영방송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현재 이제 웨이브를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고 이 넷플릭스와 손을 잡은 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건데, 이게 주가가 이틀 연속 너무나 좋은 모습을 나타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단기 고점에 의한 뭐 기관들의 매도도 있겠지만 개인들의 매도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못하고 현재 이 흐름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이게 눌림목 뒤에 다시 간다라고 하면 과연 주가는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보고 다시 또 잡고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영상을 찍어드릴 때는 오늘도 상한가 연상을 갔었고 넷플 계약에 큰 거 남았다, 내일도 상한가인가 아니면 단기 고점인가, 이런 종목 이렇게 대응하라, 이렇게 썸네일을 쓰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단기 고점, 여기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갭상을 띄울 때 우리가 분할매도 비중을 살짝은 줄일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과열됐던 종목들,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면, 그리고 이 SBS를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뭡니까? 이 SBS 연상을 만들 때 결국 매수를 했던 주체가 어디였어요? 기관이었잖아요. 그러면 기관들은 이렇게 연상을 일반적으로 연상을 2번 보내고 나면 어느 정도의 지분을 다시 좀 엑시트를 하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왔을 때 이런 매수 대기자들의 물량들이 또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이런 식의 반복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내가 만약 매도를 못했다. 그럼 내가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느냐? 손절할 타이밍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을 타이밍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제가 이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최근에 이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떨어질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거래량과 현재 이 저항대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있냐면 대략 이 정도 구간입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진 이 정도 구간에서는 저항대 벽이 살짝 한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었고, 주봉으로 보면은 사실 저희가 최종 목표가까지는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정확하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하락세기형 패턴에서 여기 추세만 뚫고 올라가주면, 주봉상으로 추세만 뚫고 올라가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큰 추세를 앞으로 나오는 상승 추세 안에서, 물론 조정은 계속 존재를 하겠지만 우리가 목표가는 대략 이 정도 근처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일봉으로 볼 때도 제가 목표가는 꽤 크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부분이 그냥 일자로 쫙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절대 주식이라는 거 그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지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조정, 올라왔다 조정,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결국에 SBS가 넷플릭스와 손을 잡아 나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모습들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것들이 분명 수치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그런 수치가 나왔을 때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봉에 대한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제가 이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이 파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표들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절대로 지금 만약에 손절을 고민한다고 하면 절대 손절할 타이밍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의 우리가 목표가까지는 꼭 끌고 가셔야 되고, 지금 현재 제가 이걸 주봉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다시 한번 보면 왜 목표가가 또 여기까지 형성이 될 수 있는가, 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저는 충분히 이 0.786 구간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지표들도 다 누구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말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의 메커니즘은 뭐다?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들은 총 5파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5파동이 완성이 되면 이런 ABC 형태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오는데, 이 조정 파동, 현재 보시는 것처럼 주봉상 SBS가 상승이 나올 때 이렇게 5파동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고, 그 흐름에 ABC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할 거면 여기 저점은 무조건 이탈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떨어졌을 때의 길이와 여기서의 길이가 거의 동일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추세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5파동으로 이끌 것이고, 이 5파동이 뭐 전고점을 뚫을지 안 뚫을지는 지금 알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파동을 계산해 나가면서 고점과 저점을 계속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 나가면서 충분히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무조건 SBS를 뭐 끝까지 들고 갈 거야. 나는 고점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들고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신데, 제가 만났던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까지 끌고 못 가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왔다가 한번 조정을 받으면 이 조정은 어떻게 해서는 견뎌. 내가 지금 수익 봤던 게 아까우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게 추세를 앞으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상승이 나올 때 그때 어떻게 된다? 매도가 나간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동물은 결국 내가 가진 걸 잃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앞으로 이런 차트에 대한 분석, 그리고 SBS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종목들을 또 매수를 타점 어떻게 잡을지 이런 고점과 눌림목자리에 대한 타점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고요. SBS에 대한 대응 제가 앞으로 고점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에 2011 9671로 저에게 SBS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제 이런 장중 타점과 이런 지표들까지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누구나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저에게 SBS라고 이 번호로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심리적으로 흔들리기에 너무나 그냥 딱 이런 차트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고점 신호인지 아니면 눌렸다 다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다음에 또 고점을 또 어디서 판단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기관들은 앞으로 눌림목 뒤에 또다시 기관들의 매수세가 저는 들어오면서 주가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에 주가의 상승이 영원한 건 없듯이 하락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상승이 영원한 게 없다라는 건 우리가 최종 고점을 어떻게 파악해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세력이라고 불릴 수 있는 큰 손을 굴리는 사람들의 매도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런 힌트와 징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는 저는 여러분들 기사 뉴스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급과 돈, 그리고 수치, 그리고 이런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지표만 보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지표를 어떻게 보는지만 알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SBS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투자할 때도 저는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SBS 고점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끌고 나갈 것이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잡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구간이에요. 지금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이 흐름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SBS 문자 주신 분들에게 또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요. 내일은 크리스마스 휴장이죠. 예, 휴장이 끝나고 나서 내일 모레부터의 흐름 단기적으로도 SBS는 분명 이런 매도와 매수 타점들을 잡을 만한 자리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넷플릭스에 대한 또 26일날 오징어 게임이 지금 전 세계에 또 시청이 되죠. 앞으로 SBS에 대한 또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이 넷플릭스에 지금 이제 들어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어떤 것들이 막 흥행이 또 엄청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SBS에 대한 주가는 뭐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호재도 맞지만 결국 컨텐츠에 대한 힘이 이게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료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지켜볼 만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눌리는 건 단기적인 이런 세력들의 엑시트 물량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런 단기적인 엑시트 물량 뒤에 저는 SBS는 충분히 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이 SBS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거고, 이런 지표들과 타점들까지도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오전장부터 제가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 있는데요. 장 마감 후에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다 또 나머지 내용들을 다 전달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